충격 탈당. 오재세 전 의원은 왜? 개파 정치의 피해자가 바로 오재세다. 국민의힘은 개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현역 의원을 경선이 아니라 그냥 컷오프 시키려고 그러면 그만한 배우의 실력자가 있을 거예요. 모릅니다. 저는 모르지만 누군지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거나 이런 입장은 아니던데. 사선의 시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하는데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실패를 한 경험도 있고 어렵게 이겼는데 지금 당을 옮기셨어요. 남의 무대에서 이기려면 뭔가 필살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서울구로 지역구로 이제 복귀하는 거하고 그 도지사 선거 한 번 출마를 하셨었잖아요. 본인의 향후 계획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오늘도 최영현 변호사님, 신용환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국회에서 그것도 내리 사선을 지내신 한두 번이 아니고 사선. 야, 어마어마한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오재세 전 의원께서 충격 탈당을 했습니다. 선언을 하시고 바로 탈당을 하셨는데요. 왜 그랬는지 또 충북 정치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이 시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리 함께 해 주셨습니다. 오재세 전 의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야, 오늘도 또 이렇게 환하게 또 모습을 보게 되니까 반갑고요.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기자회견도 하셨는데 관련 내용 속 시원하게 시청자분께서 궁금하신 것도 많은데 다 털어놓고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갑니다. 충격 탈당. 오재세 전 의원은 왜? 입니다. 아, 이 너무 타이틀을 세게 했나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언론에서 진짜 충격 뭐 이렇게 쓰는데 왜 진짜 충격인가 하고 제가 네이버 트렌드에 그 검색량을 한번 예. 체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까지 그 의원님께서 지나온 그 긴 시간 동안에 검색된 총량보다 이번에 탈당한 총량이 가장 큰 숫자였습니다. 그 몇 년 동안의 의정생활 기존의 그것보다 가장 많이 치솟아서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많은 분들이 정말, 깜짝 놀랐다는 네, 얘기. 그만큼 이제 깜짝 놀랐다는 얘기죠. 아, 근데 내리사선을 하셨잖아요. 한두 번. 사실은 국회의원 한 번 되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내리사선. 근데 또 탈당을 하셨더니 깜짝 놀랐거든요. 상황 정리를 먼저 변호사님께서 해주시고 당사자의 해명도 좀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먼저. 2004년도에 제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청주 흥덕갑, 예. 지금의 서원구죠. 서원구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 그 이후에 18, 19, 20대 총선에서 같은 지역구에서 내리 사선을 하셨죠. 예. 그런데 작년이죠. 작년 21대 총선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다 컷오프 되시고 이에 이제 불복을 해서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려다가 나중에 출마 포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오재세 전 의원님께서 이제 현역 무대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냐, 예. 정계 은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돌연 지난 6일이죠. 6일 날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민주당 탈당을 하고 국민의힘 입당 의사를 밝히셨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고 그 배경이 궁금해서 그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예. 오늘 이 자리에 초대를 하신 겁니다. 청주에서 사선 국회의원을 그동안 뽑아준 일이 없습니다. 아. 예, 우리 청주 정치 역사상 예. 재선까지만 뽑아주고 3선, 4선을 뽑아준 적이 없었는데 예. 제가 청주에서만 내리 3선, 4선을 뽑아주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청주 시민들께서 굉장히 엄중하고 현명하게 정치인을 판단하시고 선택하신다. 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청주 시민을 믿고 또 신뢰하고 존경하고 예. 그리고 그래 왔어요. 그랬는데 지난 이제 21대 총선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황당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예. 바로 공천에서 사선 중진 의원 청주 시민이 뽑아주고 또 민주당을 지켜온 중진 사선 의원에게 대해서 공천에서 경선이 당원상 원칙이고 모든 당원들이 경선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현역 의원이야 뭐 당연히 경선 아니냐 걱정할 게 뭐가 있느냐 예. 그렇게 얘기를 듣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마침 공천 신청 전날 바로 전날 그동안 우리 지역구에서 전혀 활동도 하지 않고 출마한다는 얘기도 없었던 어허. 바로
노영민 실장의 보좌관을 하신 이장섭 그분이 바로 전날 갑자기 공천 신청을 한 거예요. 모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 경선을 통해서 공천을 했는데 예. 저만 공천에서 컷오프를 시키고 아. 그리고 이장섭 후보가 결국은 공천을 받았는데 어. 저는 이것은 바로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병폐인 계파 정치의 피해자가 바로 오제세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제가 그 시점에서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예. 그 1년 전에 컷오프 됐을 때 탈당을 하고 무소속 출마를 감행했다 포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왜 탈당을 하지 않고 왜 지금 1년이나 지났잖아요. 지금 1년이나 지난 지금 시점에 탈당을 결행하시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때 제가 너무 이제 황당하고 이것은 공천을 잘못하고 권력을 횡포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무소속으로 저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무소속으로 나가야 된다. 예. 그래서 제가 무소속으로 나가려고 했으나 네. 아시다시피 여당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가는 길이 그렇게 평탄하지만 않고 아하.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예. 또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가는 것은 의미가 없고 아.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 나가야지 의미가 있다. 이래서 제가 무소속을 출마를 접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기왕에 참은 길에 그 당원으로서 예. 이제 선거도 다 끝났으니까 그렇죠. 뭐 탈당이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쭉 그대로 당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계파 정치가 정당 정치에서 가장 해악이 크다. 바로 계파 정치는 무능한 정치로 이어지고 무능한 정치는 결국 국민들로부터 버림받는 정당이 망하는 길로 간다. 이것이 우리 정당의 역사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새누리당이 친이 친박 싸움 하다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친문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정당이 제대로 유능한 정당, 책임 있는 정당이 되지 못하고 무능한 정당, 무책임한 정당이 돼서 지금 민주당의 그 정치 성과를 보면 부동산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예.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축소됐으며 또 자영업자는 얼마나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느냐. 바로 제가 지켜왔던 민주당은 서민을 위한 정당이었지 서민에게 더 아픔을 주는 무능한 정당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김대중 정신을 망각하고 오히려 서민에게 더 어려움을 주는 무능한 정당을 저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해서 그 이유가 바로 탈당으로 간 겁니다. 그러면 그 현 정부나 민주당의 지금의 실패가 계파 정치로 인한 맞습니다. 거라고 한 거고 개인적으로도 본인이 컷오프라는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도 계파 정치 폐해로 인한 거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셨어요. 이제 계파 정치와 그다음에 이제 경선, 당시에 경선에서 완전 컷오프. 근데 이제 뭐 이건 저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인데 항상 늘 뼈아프게 보고 주시하고 있는데 뼈아픈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론조사 경선을 했을 때는 뭐 99.9% 기득권들이 유리하다. 오래한 기득권들이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선 방식이 남들 보기에 좋은 듯 보이지만 결국 어떤 신인 발굴이나 물갈이를 할 수 없다. 이런 비판도 큰데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뭐 이렇게 그 공천을 한다든지 그런 예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도 요즘의 여론조사는 사실은 많이 신뢰를 못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동안 너무 이게 국민의 뜻과 또 당원의 그 뜻을 무시하고 일부에서 그 밀실 인위적인 공천을 하다 보니까 그 기본적인 데이터로 여론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당원과 국민의 뜻을 거기에 첨부해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서울시장 경선도 국민 여론과 당원 이렇게 5대5로 그리고 우리 민주당도 경선 원칙이 국민 경선에서 국민 여론 50% 당원 50% 이렇게 섞어서 합니다. 지난번에 보면 당원들의 여론이 국민의 여론을 따라가서 결국은 경선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당원과 국민이 함께 하는 여론조사는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개파 예. 정치, 밀실 정치 이렇게 내둘러 표현을 하시면서 본인이 그로 인해서 개파나 밀실로 인해서 본인이 이제 컷오프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재세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직설적인 갑자기. 질문과 질서적인 답변을 좀 원하는데요. 그 당시 1년 전에 본인이 현역 의원이었잖아요. 그것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주에 유일하게 역대 유일하게 4선까지 지내셨는데 현역 의원을 경선이 아니라 그냥 컷오프 시키려고 그러면 그만한 배우의 실력자가 있을 거예요. 그 실력자가 누구죠? 현역 의원을 본인을 컷오프 부당하게 컷오프 시켰던 실력자. 이걸 봐라. 지금 말해줄 수 있잖아요. 이제. 아니 저는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예. 모릅니다. 저는 모르지만 그 공천 전체에서 그만한 힘을 가진 사람, 공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몇 사람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제 자리에 그야말로 전혀 준비도 하지 않고 얘기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영민 비서실장의 보좌관을 하셨던 그분이 왔다. 거기까지만 저는 알고 있다. 뭐 누군지 애들로 말씀하시죠. 그러면 지금 최 변호사가 직설적으로 묻듯이 국민의힘은 개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친이 친박 네. 때문에 국민의힘이 망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훈을 받아서 왜 정당이 개파 정치를 합니까? 정당은 공당으로서 공정성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지. 예.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왜 일부 파벌을 위한 국회의원 파벌을 위한 정당 파벌을 위한 대통령을 왜 합니까? 얼마나 그 바보 같은 일이냐. 국민을 위해서 하면 국민들이 다 박수 칠 텐데 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갑자기 도대체? 질문에 이제 국민의힘은 개파 없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여기는 민주당 개파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오시고 여기는 또 국힘 개파 때문에 절로 넘어가시는 거 아니야? 이제 아니 지금 뭐 정확히 이제 교과서적인 답을 주셨지만 사실은 저도 역시나 이제 뭐 허허벌판에서 혼자 한번 그런 철학으로 개척을 해보겠다 하니까 쉽지 않던데요, 정말. 아니 그런데 국민들이 네. 정치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거를 정치하는 사람들만 몰라요. 국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밤낮 정치하는 사람들 여든 야든 다 신뢰를 안 하는 겁니다. 네. 왜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당신들은 모르냐. 예. 그래서 우리 신용환 교수님도 개파 정치에 네. 그게 물들지 말아라. 희생자가 되지 않고 국민들이 잘 선택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네. 국민을 믿고 네. 정치하시면 됩니다. 네. 말씀 중에 제가 네. 이번에 개파 정치의 희생양이 됐지만 저는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네. 개파 정치의 희생이 안 됐더라면 끝날 수도 있었는데 네. 오히려 저는 앞으로 더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는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개파 정치에 매몰될 필요 없어요. 우리 민주당 탈당에 대한 문제는 이제 그만두고 하고. 그 어느 정당을 탈당한다고 해서 다른 당에 입당하는 거랑은 반드시 연계되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 다른 네, 문제긴 근데 민주당 한데요. 탈당의 변은 들었는데 그 적대적인 정당, 그 국힘이 적대적인 관계잖아요. 국힘에 입당하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요? 그러시면? 그래서 저는 정치는 국민이 주인이다. 민주국가에서 아시는 것처럼 주권자는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당과 야당이 모두 다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 여당도 못 믿겠고 야당도 못 믿겠다. 이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도 국민의힘이 이뻐서가 아니고 국민이 그래도 한번 해봐라. 예. 잘해봐라. 아하.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잘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어찌됐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이 책임을 맡길 수밖에 없는데 지금 민주당은 너무 무능하니까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밖에는.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이 다시 국민들로부터 그 수임을 받아서 더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국민의 뜻이 민주당은 아니고 국민의힘한테 기회를 줄 테니까 잘해봐라. 네. 이렇게 국민이 지금 얘기하고 계시다. 이렇게 그래서 생각합니다. 지역 현장의 이제 반응을 보려고 SNS 상에 이제 반응을 보니까 그 민주당 측 분들 사이에서 상당히 격하게 이제 안 좋은 반응들이 있고 거꾸로 또 국민의힘 측에서
또 SNS 상에 보면 뭐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거나 이런 입장은 아니던데 지역의 민심에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사선의 예. 청주의 중부권의 사선의 그 국민 시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입당하는데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저는 계파 정치의 희생자이기 때문에 그쪽 계파에서는 저를 배신자라고 얘기하지요. 저는 그렇게 하는 건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한다. 그러나 제가 이 탈당을 하고 이쪽 입당을 했을 때 저에게 축하한다는 전화가 거의 90% 잘했다. 축하한다. 잘했다는 전화가 훨씬 더 많고 저는 이 여론도 잘했다는 여론이 훨씬 많다. 지역 내에서 이렇게 생각을 지역 내 지인분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게 정권 교체인데 제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 힘을 함께 노력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 또 정권 교체를 원하는 정당에서는 지금 쌍수를 들고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환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신 교수님하고 뭐 거의 똑같은 취지의 질문이 될 수 있겠는데 민주당 비판은 뭐 민주당 측에서 비판은 뭐 그렇다고 치고 그럼 국힘의 중앙당은 모르겠지만 지역의 국힘 정가에서는 썩 반기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자기들 어장에 뭐 돌고래도 있고 멸치도 있고 고등어도 있는데 또 하나 돌고래가 와. 별로 반기지 않는 분위기 같은데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어느 정당이든지 여러 가지 시각은 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민주당에서도 이제 그런 이제 반대 비난의 시각이 있고 국힘에서도 왜 민주당에 있던 사람이 국힘으로 오느냐 내 이런 뺏어가냐. 시각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 국힘에서 정권 교체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힘을 보태서 국힘과 함께 정권 교체를 하고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진정한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부 국힘에서 어떤 다른 소리가 있는 줄도 알지만 예. 대다수의 더 많은 국힘에서는 전국적으로 너무 고맙다 이렇게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입당 절차 부산에서도 전화가 오고 네, 네. 대구에서도 오고 네. 다 옵니다. 입당 절차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잘 네, 절차는 밟고요. 예, 입당 절차는 지금 당에서 네. 당 대표 쪽에서 준비를 하고 네. 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당 대표하고 네. 협의를 하는 부분이 필요한 대표의 부분이 있나요? 저 뜻에 따라서 네. 너무 그 대표도 너무 고맙다. 네. 그래서 이제 잘 그 입당 지금 당 대표 이준석 대표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재세 전 의원 탈당이 충북 정가에 미치는 영향은? 입니다.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중앙과 지방 얘기를 좀 같이 버무려서 여쭤보는 걸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지금 대권 주자인데요. 캠프에 합류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거의 명단에 오 전 의원님 이름도 올라가 있고 지금 최 전 원장의 캠프에서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건 아니고 아닙니까? 아니고요. 예, 지금 이제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에는 이제 윤석열 후보와 최재형 후보 그리고 홍준표 이렇게 쭉 있는데 예. 그 최재형 후보를 지지하는 전 국회의장이신 정의화 의원이 예. 전직 의원들로 자문단을 만드는데 거기에 함께 해주면 어떻겠느냐 이게 전화가 와서 의향을 물어봤군요. 제가 아직 그때 탈당하기 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직 탈당하기 전이니까 그 명단은 좀 나중에 해보자 예. 이렇게 했는데 보류를 하신 거군요. 보류했는데 예. 그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해서 보류했는데 왜 발표를 하셨느냐. 아하. 그래서 그분이 수정해서 또 발표를 했어요. 아 이름을 오 의원님 이름을 빼고 빼도록 빼고, 예. 그랬는데 그냥 이미 한번 발표했기 때문에 그게 나온 거고 저는 지금 뭐 최재형 쪽이다 뭐 이런 건 없어요. 없고 일각의 언론에서는 윤석열 캠프도 예. 거론된 언론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의 뜻을 따라서 가야 되기 때문에 국민이 지금 현재는 여론의 지지도가 높은 윤석열 후보가 더 앞서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또 함께
최재형 후보도 함께 지지를 하는데 정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선은 혹시 나중에 국민의힘 주자 중에 국민들이 많이 지지하는 후보가 다른 주자로 바뀐다 그러면 그쪽으로 또 이렇게 뭐 하여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대선은 그렇다고 치고 이제 지역으로 좀 돌아와서 이제 국힘에 입당을 하신다고 그러면은 예상되는 로드맵은 두 가지가 있겠죠. 서원구 원래 서원구로 여기 경쟁자가 되시겠네요. 경쟁자. 서원구로 지역구로 이제 복귀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예정돼 있는 내년에 예정돼 있는 그 도지사 선거 한번 출마를 하셨었잖아요. 거기 도전하는 거 있는데 본인의 향후 계획은 어떠신가요? 아, 왜 자꾸 질문을 신 교수님 걸 뺏어 질문을 보니 제가 이제 국회에서 사선 의원까지 했는데 제가 원래 이제 행정공무원 출신이니까 예. 30년 동안 시장군수 부시장을 해서 마지막으로는 우리 지방행정의 충북도정에서 충북발전과 충북도민회에서 일하고 싶다. 이래서 제가 지난번에 도지사 경선에 나왔었잖아요. 네. 그랬다가 이제 3선의 벽에 저기에서 넘지 못하고 이제 경선에서 탈락했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4선 의원으로서 5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중진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은퇴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 거기서 이제 아까 황당하게 이제 공천을 못 받아서 결국은 다시 이제 지금 마지막 기회가 온다면 네. 지난번에 제가 하고자 했던 행정 경험과 정치 경험을 살린 도정을 한번 맡아서 도정 발전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싶다 하는 게 저의 현재 계획입니다. 많은 언론에서 우리 충북은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젊은 인재들을 키우지 못했다. 그래 다음 세대들이 없다. 젊은이들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은 어느 분을 키우셨습니까? 저는 사실 이제 저도 젊은 분이 키워져야 되고 또 맡아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론이 없습니다. 이론이 없는데 그 키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인위적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간에 자기가 열심히 준비해서 정치 경험을 쌓고 또 진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유능한 분이 나와서 이어받았으면 좋겠다. 그건 이의가 없습니다. 신 교수님 질문의 취지는 네. 그 앞으로 의원님이 예상되는 선거 무대가 도지사 무대하고 서원구 지역구가 있잖아요. 네. 공교롭게하고 신 교수님하고 다 겹쳐요. 저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묻는 거예요. 저 의원님한테. 민주당에서 내리 사선을 하셨지만은 지난 5년 전에 20대 총선에서 정말 어렵게 당선이 되셨잖아요. 그때 여계자 투표에서 뒤집어져서 이겼고 그 다음에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선거 출마했지만 본선이 아니라 내부 경선에서 졌어요. 민주당의 그 터줏대감 노릇을 했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실패를 한 경험도 있고 어렵게 이겼는데 지금 당을 옮기셨어요. 국힘으로 당을 옮기신다고 그러면은 남의 집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다른 경쟁자들, 우리 신 교수나 정우택 전 의원이나 이종배 의원 이것을 이길 본인만의 필살기, 남의 무대에서 이기려면 뭔가 필살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그 필살기가 저를 청주에서 청주 역사상 처음으로 정치 역사상 처음으로 제가 사선을 했기 때문에 뭐 아까 뭐 어렵게 이겼다 그러지만 1,300표로 이긴 거는 어렵게 이긴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깨알 정보를 제가 예. 4번 이겼지만 전부 표 차이가 5,000표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청주는 아주 근소하게 이깁니다. 이긴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현명한 국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현명하지 않으면 그렇게 계속해서 4번 뽑아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민들의 정치 의식을 저는 신뢰하고 또 믿고 있다. 그리고 필살기시다. 존경하고 있다. 그리고 예. 제가 16년간의 중앙 정치에서의 여러 가지 인맥과 또 여러 가지 정책적인 구상을 다 가지고 있고 또 30년의 행정 경험,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경험을 살릴 수 있는 도지사에 대해서 저는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다 가지고 계시고 훌륭한 분들, 정우택 지사나 뭐 이정배 의원이나 다 저하고 비슷합니다만은 여하튼 최종적인 선택은 도민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도민의 뜻을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해볼만 하다는 말씀이시고. 네.
오 의원님의 행보가 바뀜에 따라 충북 정치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먼저 변호사님. 뭐 민주당은 씁쓸하겠지만은 뭐 예상은 한 분들이 꽤 있을 수도 있어요. 민주당은 문제는 이제 국힘이죠. 이제 돌고래 한 마리가 들어와서 이제 난리 났죠. 이제 그렇지 않나요? 전혀 그렇게 생각지는 않아요. 아마 큰 틀에서 보면 국민의힘 중앙당 차원에서 큰 훌륭하신 인재를 얻으신 거죠. 저 정권 교체에 전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근데 또 지역은 지역대로의 정서는 또 많이 다른 측면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별로 그렇게 큰 반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상대적으로 그래.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클 것이고. 오 의원님은 멸치나 고등어 수준이다. 그런가요? 아니요. 아, 농담입니다. 훌륭하신 지역의 어르신이고 또 지역에서 중심 축을 오랫동안 담당을 해오셨기 때문에 분명히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되고 또 정권 교체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되지만 예. 그 뒤에 정치적인 부분은 또 굉장히 지금 이준석 대표 체제가 들어설 정도로 다이나믹하게 변하고 예.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시각들이 있을 겁니다. 오 전 의원님께서 앞으로 어떤 행보를 또 보이실지 또 지역 주민들께서는 어떤 선택을 해 주실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내기 한판으로 시간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이죠. 손자병법. 군주는 노여움 때문에 군사를 일으키면 안 되고 예. 장군은 뭐 분하다고 싸움을 벌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이 있는데 예. 오재세 전 의원님 같은 경우 사실 누가 봐도 지난 총선에서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많이 뭐 당하신 것 같아요. 예. 그것이 또 크게 작용해서 이번에 탈당하고 국힘으로 이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뭐 탈당을 하고 옮기는 거 그다음에 옛날에 과거의 노여움 같은 건 다 과거지사거든요. 이제 과거지사는 이제 있고 예. 앞으로의 정치 그리고 나중에 이번에 탈당과 당을 옮기는 것이 옳은 판단이었다라는 결과가 나올 정도로 앞으로의 정치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 감정은 이제 다 예. 털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아까 빼짝하게 뭐 물어보시고 그러더니 끝에는 예, 좋은 말씀. 네. 예, 교수님. 비슷한 맥락인데요. 제가 오재세 의원님 개인적으로 선배님께서 예. 자서전 책을 한 권 주셨는데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평소에 정말 겸손하고 성실하신 그 모습 그대로구나. 뭐냐면 자서전에 대부분 깨 같은 뭐 자기 자랑이잖아요. 맞아요. 나는 이렇게 살았다고 맞아요. 자기 자랑인데 그게 아니라 주로 보건복지 계시고 정책. 이러면서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정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예. 이런 정치를 해야 되는구나라고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험난한 길이 예견이 되지만 대부분 남 얘기에 다 신경 쓰고 그렇게 살지만 이건 저에 대한 다짐이기도 해요. 궁극적으로 제가 가진 비전, 가치, 소신대로 자기 철학에 충실하게 가신다 그러면 뭐 예. 지나온 좀 전에 최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지나온 부분 뭐 중요치 않다라고 보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역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야, 오늘요. 사실 저 좀 걱정했거든요. 탈당을 하신다, 뭐 입당을 한다 해서 좀 걱정했는데 또 끝에는 또 훈훈하게 이렇게 또 앞에 계셔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어쨌든 감사한 말씀이시고요. 의원님께서도 끝으로 네. 간단하게 인사 말씀 정의해 주시지요. 네, 저는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 최종적인 평가는 국민들이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가는 길을 국민들께서 찬성하신다면 제가 바라는 정권 교체 그리고 정권 교체가 돼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제가 도정을 맡아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국민들께서 주신다면 제가 한 이 변신은 국민들이 잘 평가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 거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파 정치를 타파하고 정말 국민을 존중하고 당원 중심의 민주 정치를 회복하는 것이 저의 뜻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날씨도 덥고 바쁘실 텐데 이렇게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열정적인 정치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자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지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오른팔 들고 리얼톡 한판!